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는 라이즌 K바이오입니다. 네, 오늘은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의 최재욱 전무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ADC 플랫폼 기술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국제 학회에서 3년 연속 최고의 기술로 꼽혔고, 그게 이제 유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강점이 이렇게 3년 연속 최고상을 받게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ADC의 그 뭐 변천사라면 변천사일까 그걸 보면은 그 전에는 그 항체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실은 약물을 매달지 그 컨주게이션 기술에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어 있었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두 가지를 연결하는 링커가 얼마나 혈중에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암세포 특이적으로 그 톡신만을 방출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언맷 니즈가 계속 있었는데요. 저희가 3년 연속 사실은 그 소위 베스트 플랫폼상, 그야말로 베스트 기반 기술상을 받게 된 이유는 그러한 ADC 인더스트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맷 니즈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뭐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작년에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받게 된 이유는 그런 접합과 링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ADC 임상에서 지금 그동안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굉장히 효능이 좋은 톡신들이 미량만 떨어져 나와도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이제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게 큰 문제였는데, 저희가 새로운 톡신도 드디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톡신은 정상세포에 들어가서는 별로 활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캔서세포, 암세포에서만 활성을 나타내는, 저희가 굉장히 암 특이적으로 활성화되는 새로운 톡신을 개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ADC에 전문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월드 ADC의 그 심사위원들인데, 그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그 PBD라는 게 맞습니다. 사실 독성이,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독성도 같이 높아서 부작용 때문에 좀 트렌드적으로 잘 안 한다고 이제 맞습니다. 들었는데, 예, 예. 그 부분 PBD에 그렇게 이제 좀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PBD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워낙 효능이, 살상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주 극소량만 혈중으로 떨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정상세포가 그 PBD를 포함하는 ADC의 일부만 사실은 안으로 업테이크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톡시서티가,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게 문제점이어서 실제로 임상이 여러 건 실패를 해서 처음에 그 굉장히 높았던 기대에 비해서 사실 실망감도 굉장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레고캠이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효능은 살리고, 그러니까 좋은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전신으로 퍼지는 독성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거의 해결책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사실 의학학 하시는 분들의 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톡신의 굉장히 그 활성의 중요한 부분에 저희가 어떤 다른 케미스트리를 붙여서 저희 이제 그거를 막는다고 그래서 마스킹 모이어티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마스킹하는 모이어티를 붙이면은 더 이상 이 PBD가 활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활성의 중요한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요. 혈중에도 떨어져 나와도 여전히 비활성화된 톡신이고, 이 마스킹 모이어티가 붙어 있는 PBD는 정상세포에 들어가도 여전히 비활성화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잘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암세포로 들어갔을 때만 저희가 붙여준 이 마스킹 모이어티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암 선택적으로 마스킹 모이어티가 떨어져 나오는데, 암세포 안에만 존재하는 특정 효소에 의해서 그 부분이 잘려서 그 톡신이 드디어 PBD가 이제 활성을 나타나게 돼서 저희는 그것을 프로드러그라고 부르는데요. PBD 프로드러그. 왜냐하면 A라는 형태에서 B라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드디어 정말로 이 PBD가 가졌던 가장 그 중요한 문제점이라 하는 독성의 문제를 저희는 좀 많은 부분 해소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브레이크스루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여러 건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었던 또 이유 중에 굉장히 큰 팩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톡신도 있지만 플랫폼 기술도 이제 강점이 링커잖아요. 이제 혈중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들었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레고캠의 강점이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ADC의 임상에서 실패의 원인이 이론적으로는 ADC가 항체가 링커를 통해서 톡신을 달고 혈중에서는 하나도 그 톡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그 톡신을 방출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예로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이 가방에다가 뭐 배달해야 되는 편지를 한가득 들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가방에 끈이 끊어져 버려서 그 편지를 사실은 다 오는 중간에 다 흘려버리면 사실 소용이 없듯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혈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링커를 만들까 사실은 노력을 해서 그것도 역시 케미스트리 부분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혈중에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링커를 만들어내서 혈중에서 톡신이 릴리스 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사실은 퍼져나가는 소위 프리 톡신, 자유로운 사실은 톡신의 양을 줄여서 굉장히 그 독성을 감소를 시켰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안정하게 만들다 보면은 정작 암세포에서는 끊어져야 되는데 암세포에서 또 안 끊어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혈중에서나 정상세포에서는 안정적이고 암세포에서는 굉장히 잘 끊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건 역시 암세포에서 잘 방출되는 사실은 링커를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두 개의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효소에 의해서 링커도 잘리고 아까 말씀드린 PBD의 사실은 활성화도 이뤄내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듯이 저희가 동일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링커와 그 다음에 그 톡신의 활성화 두 가지를 다 이뤄내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이게 저희가 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사실은 특허를 내고 특허를 받았을 정도로 심플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일상을 들어가신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예. 이게 올해 중반쯤에 중간 결과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첫 임상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물 실험에서 이제 봤던 그 플랫폼 기술 링커나 뭐 혈중 안정성이나 뭐 아니면 그 효과의 데이터가 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좀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예, 저희도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사실 두 손을 모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실은 임상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임상 1상이 저희 헐투 ADC를 기술 이전해간 사실 중국 권리만 기술 이전해가긴 했는데요. 뭐 중국의 5대 제약사, 10대 제약사를 할 수 있는 이제 포슨 파마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중반이면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사실은 데이터는 충분히 이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뭐 인트림 데이터의 형태로 혹은 어떠한 암 학회를 통해서 어떠한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포순이 사실은 결정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레고캠은 그 모든 데이터를 외부 발표와 상관없이 뭐 실시간으로 다 저희가 사실은 뭐 업데이트는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프로미싱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레고캠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ADC가 거의 항암제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좀 그거를 좀 넘어서서 좀 질환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고캠도 약간 파이프라인을 그쪽으로도 많이 넓힐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그 질문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 올해 레고캠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사실은 질문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술 이전이 된 물질들 이후에 과연 레고캠은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케다하고의 이제 비밀 유지 조약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뭐 디스클로즈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낸 수준에서만 말씀은 드려도 이미 면역 항암제 쪽으로 사실은 다케다와의 사실은 그 기술 이전 계약이 그쪽으로 사실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는 단순히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전통적인 뭐 오리스테틴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PBD 톡신을 뛰어넘어서 그런 면역을 조절하는 그 이뮨 마듈레이팅 하는 면역 조절을 하는 페이로드를 사실은 사용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심지어 이제 용어도 있습니다. 그 ADC, 뭐 Antibody Drug Conjugate이 있듯이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AIC라고 그러는데요. Antibody Immunomodulating Conjugation. 그래서 저희가 면역 조절하는 AIC로 이미 저희는 연구 분야는 이미 이제 진출을 해 있고요. 저희가 원래 스몰 모리큘 할 때 이제 항생제도 굉장히 중심적으로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항생제를 저희가 ADC 기술하고 접목해서 다른 부분에는 사실은 뭐 기본적인 목적은 비슷하니까요. 저희가 원하는 세포로 그게 뭐 박테리아가 됐건 암세포가 됐건 원하는 세포로만 저희가 원하는 약을 전달하고 나머지 인체의 다른 부분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원론적인 컨셉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페일로드에 따라서 혹은 어떤 항체에 따라서 사실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그 큰 줄기는 이제 면역 조절 쪽에 사실은 AIC 개발에 현재 지금 연구가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좀 세우신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의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다양한 목표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미 계획되고 있는데요. 레고캠이 어쨌거나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회사다 보니까 첫 번째 목표는 또 사업 개발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작년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의 성과를 내는 게 이제 1번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저희가 비임상 후보 물질 단계 혹은 이제 IND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early stage에서 저희가 기술 이전들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최소한 몇몇 파이프라인들은 지금처럼 early stage의 기술 이전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단독 임상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글로벌 임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미국 보스턴에 이제 레고캠 보스턴의 현재 법인을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 개발 및 이제 BD를 하게 되는 미국 이제 뭐 독립 법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후속 파이프라인들을 미국 IND와 임상을 드디어 레고캠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쌓은 노하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ADC의 이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같이 일하기로 하신 분들이 이미 정해져서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런 레고캠 보스턴에서 앞으로 임상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뭐 기대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라이징 K바이오였습니다.